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65세 이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수 74세 심리상담사입니다. 38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과 우울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확실한 차이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마음이 허전한 경험 말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우울증, 건강 악화, 외로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따라 하시면 은퇴 후가 오히려 제2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과 모임에 참여한 김 할머니는 매일이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집에서 TV만 보던 이 할아버지는 점점 기력이 약해졌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우울했던 시기를 작은 변화 하나로 극복했습니다. 혼자 걷기를 멈추고 마을 걷기 모임에 참여했을 뿐인데 삶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영상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핵심 방법이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루 리듬을 만드는 작은 습관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시계를 볼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했는데 이제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죠.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날은 오전 10시에 일어나고 어떤 날은 오후 1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하루가 엉망이 됩니다. 밤에도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졸리고 몸이 무겁고 기분도 나빠집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미국 노년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나 낮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았고 체력도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만 버티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처음 5분 동안은 침대에 누워서 몸을 천천히 깨우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물 한 잔 마십니다. 그 다음에 5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살짝 숙였다 펴는 정도입니다. 어려운 운동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깨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항상 신문을 읽습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알 수 있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오전 10시쯤 동네 한 바퀴 돕니다. 딱 20분 정도 걸리는 코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일정들을 만들어 놓으면 하루가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뭘 하지라는 생각 대신에 오늘도 신문 읽고 산책 가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에는 스마트워치라는 것도 좋습니다.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걸음수를 세어주고 심박수도 재어줍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늘은 5,000보 걸었네. 어제보다 1,000보 더 걸었네. 이런 작은 성취감이 하루를 즐겁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매일 손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일과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도 건강해. 이런 간단한 메시지인데 손자가 답장을 보내면 하루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일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간단하지만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하기, 저녁 뉴스 보기, 잠자리 들기 전에 일기 한 줄 쓰기, 이런 것들도 모두 소중한 일상의 리듬입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몸도 마음도 안정됩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바로 이런 작은 만족감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회사에서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 헤어지고 나면 갑자기 만날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와만 계속 있으니까 답답해집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심심한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담배를 하루에 15개 피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치매 위험도 높입니다. 반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동호회 활동입니다. 등산, 걷기, 탁구, 바둑, 노래교실 뭐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금세 친해집니다. 저도 걷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지금도 가까이 지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좋습니다.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교실, 요리 교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사람도 만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가보면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다 계십니다. 교회나 절, 성당 같은 종교, 기관도 좋습니다. 종교가 없으시더라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각종 모임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어색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간단한 인사 한마디가 큰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최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 지내면서 정말 외로워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까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분여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끼어들어도 될까라고 망설이셨는데 용기를 내서 참여해보니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답니다. 아파트 화단 가꾸기, 김장 담그기, 바자회 준비 이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만나서 이야기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교육원에서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림을 그려봤나라고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재미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것은 그곳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들과
매주 여행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부산, 경주, 제주도까지 다녀오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진솔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도 없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많아져서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걱정되신다면 억지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두 명만 친해져도 충분합니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 명이 있으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입니다. 친구가 아프면 안부를 묻고 생일이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깊은 우정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노인들의 뇌 활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0% 더 활발했다고 합니다. 치매 발생률도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지만 계속 자극을 주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저는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문서 작업도 척척 해냅니다. 제가 아는 78세 김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컴퓨터 교실에서 워드와 인터넷을 배우더니 아예 유튜브 채널까지 만드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목공예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는데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뭘 하겠냐고 하시던 분이 지금은 손주들에게 인터넷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6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을 때 배우지 못한 한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영어 교실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길 안내까지 해주십니다. 본인이 제일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학습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요리 배우기, 역사 공부하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면서 활성화됩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72세 박할머니는 손가락 운동도 되고 머리도 맑아진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도 몰랐는데 지금은 동요, 반주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깜짝 놀란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요리 배우기도 좋습니다. 평생 아내가 해주던 음식만 먹던 남편분들이 요리를 배우면 정말 달라집니다. 레시피를 외우고 순서를 기억하고 조미료 양을 맞추는 것도 모두 뇌 훈련입니다. 완성된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성취감은 2배가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아주 실용적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자식들과 대화하고 사진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길 찾기도 하고 날씨도 확인하고 뉴스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익히다 보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독서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젊을 때 읽지 못했던 책들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소설, 에세이, 역사책 뭐든 좋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는 것도 좋은 외출 이유가 됩니다.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즐겁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활용해 보세요.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강의들이 무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역사, 문학, 과학, 예술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쉽게 설명해 주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본인 속도에 맞춰서 즐기면서 배우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가 깨어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다른 일들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젊음을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건강 관리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젊어도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것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돈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시다면 수영이나 실버체조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000보 걷기를 목표로 합니다. 처음에는 3,000보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늘려가니까 지금은 8,000보도 거뜬합니다. 걸으면서 동네 구경도 하고 꽃 구경도 하고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니까 시간이 금세 갑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반대로 집에만 앉아 있는 분들은 기운이 없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쳐했습니다. 75세 이 할아버지는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권해서 매일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면서 힘이 약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무거운 것을 들기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간단한 근력 운동만 해도 많이 달라집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력이 좋아집니다. 500ml 생수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면 팔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면 상체 운동도 됩니다. 식단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식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영양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골고루 먹되 양은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생선, 달걀, 두부, 콩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세요. 야채와 과일도 충분히 드시고요. 짜고 단 음식은 줄이시고 물은 많이 드세요. 술과 담배는 당연히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큰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받으세요. 잠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은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건강, 경제, 가족 문제 등등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도 마음도 상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무엇보다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약물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용법을 정확히 지키세요. 약을 깜빡하고 안 드시거나 중복으로 드시는 일이 없도록 약통을 이용하거나 메모를 해두세요.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10분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5번째 방법은 나눔과 봉사입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은퇴 후에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내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손주들도 바쁘고 나는 그냥 덤으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인생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80세 정할아버지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가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시끄럽고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만 보면 뛰어와서 안긴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정할아버지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봉사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하기, 독거노인 안부 확인하기, 환경정화 활동하기,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등등 본인의 체력과 관심사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할 줄 아시는 분은 어르신들께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봉사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세 김할머니는 수화를 배워서 청각장애인 분들을 도와드리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수화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배우시더니 이제는 통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분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내는 것만이 나눔은 아닙니다.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혼자 사시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드리거나 아픈 분을 병문안 가는 것도 큰 나눔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뜨개질이나 목공예품을 만들어서 바자회에 내놓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만든 작품이 팔려서 그 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후배 세대에게 지혜를 전하는 것도 중요한 나눔입니다.
본인이 평생 해온 일의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요즘은 멘토링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따뜻한 위로를 해주세요.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소중한 나눔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각종 카페에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봉사를 하면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건강해져야겠다는 동기가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삶의 목적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작은 나눔부터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아픈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 알려주기,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나눔입니다. 이런 작은 나눔들이 모여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서서 하는 봉사보다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시력이 좋지 않으시면 세밀한 작업보다는 대화를 나누는 봉사가 좋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봉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면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안내해 줍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본인에게 맞는 봉사를 연결해 줍니다. 인터넷으로도 검색할 수 있으니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금세 친해집니다. 봉사 후에 함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얻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해서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시다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습니다. 뜨개질로 모자나 목도리를 만들어서 기부하는 것,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기부하는 것,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주는 것도 모두 봉사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집에서 김치를 담가서 독거노인분들께 나눠드립니다. 본인이 평생 담가온 김치 솜씨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옛날 사진을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봉사를 하십니다. 컴퓨터를 배우시더니 이런 재능을 나누고 계십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스캔해서 USB에 담아드리면 젊은 세대들이 너무 감사해 한다고 하십니다.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들의 증언, 옛날 생활 모습, 전통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사, 교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박물관이나 학교에서 이런 증언자를 찾고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레시피를 가르쳐주는 봉사도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거나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요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특기를 살릴 수 있어서 더욱 보람됩니다. 텃밭이나 화단 가꾸기도 좋은 봉사입니다. 아파트 화단을 돌보거나 학교 텃밭을 가꾸는 일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재미도 있고 환경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채소를 보면서 자연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즐겁습니다. 펫샵이나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들을 돌보는 봉사도 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봉사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무감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으세요. 그래야 계속할 수 있고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감사 인사를 많이 받게 됩니다. 때로는 편지를 받기도 하고 작은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큰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보답을 바라고 하는 봉사는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진짜 봉사입니다.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보세요. 손주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하거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공연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경험은 더욱 특별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5세 이후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5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생활의 리듬을 만드는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간단한 일과를 정해 놓으세요. 아침 스트레칭, 신문 읽기, 산책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에 활력을 줍니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호회, 종교기관,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먼저 다가가는 용기만 있으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평생학습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외국어, 컴퓨터, 악기, 그림 뭐든 좋으니 도전해 보세요. 넷째, 꾸준한 건강 관리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간단한 근력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행복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나눔과 봉사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기, 동네 한 바퀴 걷기,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했을 때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74세인 저는 60대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매일 배울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가짐과 행동이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 6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들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울하고 외로워하던 분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병원만 다니던 분들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하던 분들이 바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본인 속도에 맞춰서 즐기면서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가족들의 응원도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분명 응원해 줄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하세요. 둘이 함께 걷기, 함께 요리하기,
함께 봉사하기, 이런 것들이 부부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혹시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본인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걷기가 힘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외출이 어려우면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가짐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65세 이후는 분명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